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MZ세대들 너무 남탓 많이 해요. 이제 인구 구조 탓까지 하는데 그래서 어쩌잔 말인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남 탓은요, 연령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다 합니다. 남 탓은.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남 탓을 좀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해. 이거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MZ세대만 남 탓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MZ세대라는 말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MZ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한 말입니다. 모호한 말. 이게 미디어에서 약간 젊은 세대들을 까기 위해서 뭔가 안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세대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나 아니면 586 세대분들이 이렇게 좀 편가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 사실은 안 봐도 돼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MZ 관련 기사는 까도 됩니다. 이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 남탓 많이 한다는 것도 이것도 누가 이제 기사로 적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 봤으니까. 근데 남 탓을 많이 하는 건 맞아. 이건 여러분 부정하지 맙시다. 남 탓을 많이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 탓 할 수 있는데 남 탓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몇 번 강조하는데 모르는 인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인생의 어떤 해망함은, 그러니까 내가 뭐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순전히 내 의지에 의해서 행동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남 탓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영클 비투예요. 영클 비투. 영클 비투 하는 사람들이 좀 보기 꼴사나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말아먹었는데 이건 나라가 잘못했다. 이거는 특정 매체에서 자꾸 화두를 유도를 했다. 누가 하자고 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남 탓이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남 탓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저도 남 탓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도 저도 남 탓했어. 했는데 나이 먹어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남 탓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해보니까 내가 거기에 발을 안 담갔으면, 내가 애시당초 그런 시험을 안 봤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남 탓 많이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하더라도 있는데 질문 보냈습니다. 남 탓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문대 나오신 분들 중에 남 탓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면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 남 탓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거나 입지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남 탓하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남 탓을 하는 케이스는 노력을 해서 뭔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신 분들은 없어요. 성취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 자체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거나 영부영 살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럼 그거 자체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정말 피똥 사듯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남 탓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정말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특정 분야를 잘했는데 정말 인정받지 못했으면 그 사회가 문제가 있지만 보통은 남 탓하시는 분들이 보통 딱히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쪽 분야에 재능이 없다는 겁니다. 재능이 없으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계속 남 탓하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남 탓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원인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말아먹을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사를 말아먹었는지,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남녀관계 내가 차였다.
그럼 내가 왜 차였는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인생 분석이라는 거, 우리가 실패했던 걸 다시 되짚어보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살면서 실수한다거나 뭔가 잘못하고 좀 손해봤던 것을 복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 아쉬웠던 부분. 저도 방송을 하면서 복귀를 해요. 제가 말하면 실수한 부분, 아니면 좀 이제 좀 잘못한 부분, 아니면 썰프면서 뭔가 아쉬웠던 부분을 복귀를 해요. 그렇게 복귀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썰방 좀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인간은 계속 이제 자기가 뭔가 부족한 부분 찾아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느는 것 같아요. 방송도 그렇고, 이 컨텐츠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나 자신의 실패를 거울에서만 보는 게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패를 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보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했던 실패를 또 합니다. 또 해요. 여러분, 장사 같은 거 하더라도 10번 하잖아요. 10번 다 말아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못해서 장사를 못한 거고, 자기가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말아먹은 건데,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운때가 안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시기가 안 맞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 시험 여러 번 떨어진 사람도 장수생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예요. 아, 이번에 그냥 뭐 문제가 더러웠다. 근데 문제가 더러워도 붙는 사람이 있거든. 시험 공부라는 게 문제가 어렵든 쉽든 간에 합격해서 나오면 되는 그만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게 더 좋아요. 왜냐? 내가 삽질하면 상대방은 더 삽질하니까. 그런데 자꾸 뭐 나라에서 사람을 적게 뽑아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본인 손해야. 그래서 남 탓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어떤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MG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개별 준비도 없이 세상 말살하며 도전도 없고 회사에 들어온 애들도 뭐 시키면 내가 왜요? 바로 나옵니다. 하나하나 설명시키기도 노답. 그런 태도면 개인 역량 확장 못하고 그냥 단순 반복 업무에서 못 벗어날 텐데. 뭔가 개인 발전 목적이 있어 칼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닌 듯. 유행은 다 따라해요. 호캉스, 외국여행, 외제차. 얘기해주면 꼰대 소리 듣고. 요즘에 저 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조언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 좀 이게, 난 솔직히 Z세대들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20대 친구들한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꼰대란 말을 당연히 갖다 붙입니다. 욕으로 받아들여. 아니, 애초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뭐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충고를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들을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 그런데 애초에 요즘에 보면 좀 이상한 게 그런 거야. 뭔가 약간 답정너식으로 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거르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건데. 물론 인생을 좀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약간 좀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 얘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무시할 거야. 아, 저 꼰대 또 꼰대 소리 하고 하나 보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사실 요즘에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가 봤을 때 교육의 문제인데 너무 수동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남자도 그래.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줘 마인드, 해줘. 그러니까 누가 시키기 전까지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사회라는 건 어떠냐 하면 내가 먹을 걸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는 선임자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일일이 다 도와주지 못해. 하면서 실수하면서 이것저것 겪으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쳐줘도 못 따라한다는 거지,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내가 왜요? 이게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 제가 듣기로는. 뭐 공부는 잘하고 학벌은 좋은데 막상 일머리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공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적응하려면 사실 공부라는 거 회사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회사 들어가면 중요한 거는 상사 직원들과의 어떤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 티키타카라고 하죠. 주고받는 것들, 그리고 상사가 한 말을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눈치를 좀 잘 볼 줄 아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외우고 이런 건 잘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써먹는다거나 어, 대화 능력 아니면 이제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좀 본인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캉스 외국 여행 외제차. 어,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건전한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이거 왜 하냐고 뭐 따지고 들면 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아요. 이 소비 수준에 대한 눈이 너무 높습니다. 나는 왜 젊은 사람들이 호캉스 여행을 가야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또 꼰대새 듣겠지. 참 인스타가 사람 망치네 진짜. 아니 나는 살면서 호텔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호텔을 가야겠다 생각 가진 적도 없어. 근데 왜 호텔을 가가지고 바캉스 즐기는 게 일반화돼 있죠? 그것도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 나이 드는 친구가 그 외국 여행 왜 국내는 여행할 곳이 없어요? 아니 국내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외국 여행 가면 뭐 그렇게 성장한다 그래? 그리고 외국 여행 갔다 올 만큼 뭐 통장에 자산이 많은가? 그 외제차. 어 외제차는 뭐 어떻게 뽑기만 끝납니까? 뭐 유지비나 뭐 취등록세 그리고 매달 캐피탈 이런 내는 건 안 무서워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아 붕어 형 또 꼰대 소리 하나 보네. 우리 땐 다 이렇게 노는 건데 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젊은 사람 생각 이해 못할까? 비정상적인 거래 비정상적이니까. 아이 그건 굉장히 건전한 거죠 타와님. 그건 요즘에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굉장히 건전한 거야. 지나칠 정도로 건전한 겁니다. 요즘 보면 뭔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멀쩡한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사치가 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버는 돈이 적어요. 돈도 없고 버는 돈 적은데 저걸 다 해버리면 남는 돈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앞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서 짊어질 삶의 무게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 나 무서운 게 그런 거지. 젊은 친구들이 경제 위기라는 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엎어지는지를 체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IMF, 뭐 리만 브러스 이런 것들 얘기만 들었지 이거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마 겪으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신 분들 좀 많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젊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려면 너무 트렌드에 그렇게 깔맞춤 하듯이 그렇게 다니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꼰대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못한 부분에 확실하게 지적을 하는 게 있으면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